프렌치 바닐라 한 잔. 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미니팩에 겨울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영하 10도가 됩니다. 가볍게 위니펙 부심을 부리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니펙입니다. 갑자기 3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돈 시리즈 제 3탄, 지난 6개월간의 저희 가계부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특히 위니펙에서 2인 가정이 사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에 앞서 저희 상황을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저희는 자동차가 아직 없는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킹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료라든지가 없고요. 대신 버스비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원 베드룸에 히팅과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아파트 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전기세랑 통신비는 쓰는 대로 나오는 편이라서 매달의 차이는 조금 있는 편이라는 거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둘 다 술을 즐기는 편이에요. 취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퇴근 후에 맥주 한두 캔이나 아니면 와인 한 잔 등은 즐기는 걸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내에서 자주 구입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술이라는 거 역시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라고 밑밥을 깔고 5월부터 10월까지, 즉 봄부터 가을까지의 위니펙에서의 2인 가족 저희 가계부 생활비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고정 지출비, 두 번째는 장보기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용돈같이 쓰는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고정 지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정비로서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는 첫 번째 렌트비, 그리고 버스비인 교통비, 전기세, 인터넷비, 핸드폰비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세탁비가 있어요. 고정적으로 똑같은 돈이 나간다는 뜻으로서 고정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에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서 편차가 크진 않지만 매달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첫 번째는 렌트비입니다. 렌트비는 원래 815.50센트였는데 9월 기점으로 렌트비가 올랐어요. 월세 사는 주제에 어떡하겠습니까? 올린다는데 그 돈이 싫으면 나가라는데 올리라는 대로 내야죠. 그래서 9월부터 903불로 올렸고요. 대신 50불 크레딧을 줘서 9월에는 그나마 50불을 차감한 채로 냈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903불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비는 초반에는 짝꿍이 먼슬리 패스를 사용을 했어요. 다만 먼슬리 패스가 이득이 되려면, 그러니까 출퇴근을 20번 이상 사용해야만 이득이 되는데, 한 번씩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태워다 주거나 운동 삼아 걸어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면서 먼슬리 패스를 사용해서 버스를 타는 게 채 20번이 안 되는 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버스 티켓을 사용하자라고 변동을 하게 되었고, 버스 티켓을 사용해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100불 언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니펙에서 현 시점, 즉 2018년 기준으로요, 버스 티켓 한 장당 2불 60센트인데 다만 5장을 한 번에 샀을 때만 이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단위로 구입을 하셔야만 2불 60센트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캐시를 사용하게 되면 2불 95센트예요. 버스 티켓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비싼 값으로 버스를 이용하셔야 할 겁니다. 세탁비는 저희는 이제 아파트 공용 세탁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탁을 한 번 하는데 2불, 그리고 건조는 한 번 하는데 1불 50센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한 20불 정도를 세탁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내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틸리티 비용인데요. 첫 번째 전기세는 쓰는 것만큼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매달 평균적으로 20불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비는
최근에 MTS에서 샤로 플랜을 바꾸게 됐습니다. 플랜을 바꾸면서 크레딧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크레딧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저희 고정비 지출이 나오게 된 거고요. 사실상 이제 지금은 크레딧이 끝난 기간이라서 지금은 현재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고 있고, 거기에 핸드폰 2대, 저와 짝꿍 2대의 통신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8월 달에 핸드폰을 바꾸게 됐어요. 그 2년 약정으로 바꾸게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 비싼 플랜으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총 유틸리티 한 달 비용은 대략 244불 85센트 정도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사실 전체적으로 금액 변동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의 고정 지출 비용은 평균적으로 1260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로서리를 비롯한 생필품 장보기 지출입니다. 저는 주로 슈퍼스토어랑 세이프웨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한 번씩 한국마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퍼스에서 한 번씩 포인트에 대한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생필품들을 샤퍼스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대략 매달 450불에서 500불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슈퍼스토어와 샤퍼스는 PC 옵티멈이라는 포인트 제도로 묶여 있어요. 이 포인트 제도가 생각보다 되게 짭짤하게 포인트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쌓은 금액은 10달러 단위로, 즉 10,000포인트 단위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장을 볼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를 했던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매달 평균적으로 400불 정도의 장보기 가격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용돈같이 쓴 생활비 내역입니다. 용돈같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요, 아끼면 아낄 수 있는 내역인데요. 반대로 또 프라이팬이라든지 운동화를 산 것처럼 사치를 부렸다고 하기엔 조금 그런 내역들이라서 대학생 때 자취하면서 용돈 쓰듯이 라는 느낌으로 용돈 같은 생활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용돈같이 쓴 생활비에 대한 가격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리큐어마트에서 산 술값 비용, 그리고 커피나 외식 비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외 비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 지난 6개월간의 술값입니다. 네, 한 6월쯤 저희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큰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다며 이게 술값이 점점 많이 쓴다는 게 너무 눈에 띄게 그래프로 티가 나네요. 반성해야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할로윈이 있었던 지난 10월은 거의 술값의 정점을 찍었죠. 다시 반성해야겠습니다. 10월만큼 다시는 마시지 않겠죠? 네, 10월에 그 정점을 제외하면 술을 구입한 가격은 한 150불 언저리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커피값과 외식 비용인데요. 카페를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티몰튼에서 그리고 한 번씩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종종 사 먹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20불 정도는 한 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3번에서 4번 정도 외식을 즐기고 있어요. 그 외식 비용은 대략 200불 언저리가 나오는 편이고요. 다만 8월에 위니펙에 여름이 가는 걸 아쉬워하며 너무 신나게 외식을 했던 터라 9월에 조금 자중을 해서요. 그 평균치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외 비용이에요. 그 외 비용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매달 쓸 일은 사실 절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 가계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한 항목으로 묶을 수 없는 애들을 저희가 그 외 비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30불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쓴 큰 비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5월 같은 경우는 친구 생일 선물이랑 맥주 축제에 참가했던 비용이 있었고요. 6월 같은 경우는 마라톤 참가 비용,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을 했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특히 많이 썼는데요. 운동화, 그리고 저희 옷을 좀 쇼핑을 했고요. 아이케아에 가서 커피 테이블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다음 8월은
제 핸드폰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나를 방문을 했어요. 9월은 제일 적게 쓴 달인데 캐네디언 타이어가서 프라이팬이랑 이제 냄비를 교체할 때가 돼서 그거를 사게 됐고요. 지난달 10월이 진짜 최고 정점을 찍었는데 저희가 옷을 구입을 일단 했고요. 옷 쇼핑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서커스를 관람을 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할로윈 파티 장식들을 구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월에 그 외 비용이 사실 정점을 찍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 지출비, 장보기 비용, 그리고 그 외 비용까지 총 저희가 매달 평균적으로 2,300불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사실상 고정 지출비는 평균적으로 1,200불, 그리고 장보기 비용은 평균적으로 400불이기 때문에 즉 한 달 평균적으로 고정비와 장보기 비용은 1,600불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외 비용이 저희 총 한 달 가계 지출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적게 쓴 달은 보면 200불도 채 안 썼고요. 많이 쓴 달은 거의 600불 언저리까지 썼으니까 결국 그 외 비용이 저희의 총 가계 생활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전에도 이렇게 가계부를 안 썼던 건 아닌데 사실 영상을 만들 목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지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6개월, 즉 봄부터 가을까지의 비용이고요. 위니페그 워낙 겨울이 길기 때문에 사실 겨울 비용은 저희가 보여드린 봄에서 가을까지 비용이랑 사실 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저희의 캐나다 가계부 내역 중에 궁금하시거나 또는 캐나다 생활, 즉 위니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캐나다에 생활하는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경험한 부분을 토대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